2007년 2월 부산의 한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전화기 선뿐 그 외 증거는 없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범행 현장은 경찰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여관. 피해자는 이곳에서 장기 투숙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당시 사건 현장 검증 사진. 시체는 이불에 덮여 있었고 그 주변엔 누군가와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다. 어떤 한날 보니까 어떤 새벽에 4시인데 딱 목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저는 모습을 하나 들어서 명절 때인데 쟤 누구냐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청년과 함께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우리 아저씨가 하나도 이상이 저를 오래도록 잠겨서 당세는 안 주게 됐어요. 그러면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제 치우고서는 이제 손님 이제 다른 사람 줄이려고 그랬더니 빡이라고 놀라서 깜짝 놀랐네. 처음 경찰이 도착해 살펴보니 시체는 이미 일주일이나 유기된 상황이었다. 범행 현장에는 도색 잡지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이렇다 할 증거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경찰의 눈에 담배꽁초 한 개 피가 들어왔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것이 뭔가 미심쩍었다. 혹시라도 범인이 피우던 담배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문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감식 결과 범인을 검거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는 더 이상 특별한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용이 주도한 범인은 단서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 살인이라는 큰 사건인 만큼 수사 전담반을 편성 약 2년을 수사했으나 결국 용의자 검거에는 실패.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 후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살인 사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묵비거리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살인? 나 출소하고 내가 얼마나 얌전하게 살고 있는데 나 결백해. 해운대 여관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 있어? 3년도 더 지난 사건에 난 결백하다니까. 아하. 난 3년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형사는 어떻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 사건 해결의 열쇠는 이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 동부지방검찰청 조희동 수사관. 경찰에서 그런 DNA 채취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DNA 법 제정 이후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왔던 아동 성폭행 일명 조두순 사건. 이를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핵심 대책 일환으로 DNA법이 제정됐다. DNA법이란 살인, 아동 폭력 등 11개 주요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전엔 사건이 종결되면 범인의 DNA도 같이 폐기됐지만 법 제정 후로는 범죄자의 DNA를 저장, 이후 수많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DNA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당시 감옥에는 여관 살인 사건의 진범 박수철이 강도 상해죄로 복역 중이었다. (4325번) 네. 밖으로 나와. 뭔데 또? 자신의 앞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박수철.
법에 따라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는 교도관의 말에 그저 따를 뿐이었다. 일주일밖에 안 남은데 별거로도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DNA 감식 시료 채취 동의서 작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료 채취에 나서는데 해봐. DNA는 우리 몸 세포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강 내 상피 세포에서 시료를 얻는다. 박수철의 DNA는 특수 종이에 묻혀 유전자 감식실로 운반되어졌다. 후에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당시엔 몰랐다. (4325번) 네, 출소다. 일주일 후 박수철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사건 현장의 유일한 증거, 담배꽁초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다. 증거품에서 채취한 DNA 감식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증거품에서 DNA를 분리해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연구자 본인의 DNA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2007년 당시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DNA 채취를 시도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는 사람의 타액이 묻어 있습니다. 이 타액에는 구강 상피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취하게 됩니다. 당시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라 DNA를 검출했지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증거가 빛을 본 것은 바로 DNA법이 시행되고 난 후였다. 당시 재수자였던 박수철에 채취된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자 3년 전 여관 살인 사건의 진범 DNA와 일치하다고 나온 것. 이후부터는 속전속결 결국 범인 박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부산 여관 살인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2007년 겨울 집을 나온 박수철은 공원을 헤매고 있었다. 때마침 같은 장소 같은 시간 피해자 김형호도 그곳을 지나고 있었고 둘은 우연히 동석하게 됐다. 상대방을 경계하는 박수철과는 달리 피해자 김형호는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집 나왔나봐요.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젊은 친구가 왜 그렇게 살아? 옷도 이렇게 얇게 입고 밖에서 어떻게 잠을 자? 그러지 말고 내가 여간방 하나 얻어가지고 투숙하고 있으니까 오늘만 나랑 같이 잠을 자고 자는 내일 집에 가. 하지만 그 제안이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같이 가. 김형호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결국 그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여관으로 같이 발걸음을 옮겼다. 들어와. 옷 벗고 일단 잘 깔고 누워 있어. 예. 나 화장실 좀 갔다. 예.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기거하게 된 박수철. 간만에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은데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자, 들어. 괜찮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마셔. 예. 지갑을 본 이후로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박수철. 난 먼저 좀 누울게. 예, 그럴게요. 김형호가 피곤해 먼저 잠이 들자 박수철은 지갑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갔다. 결국 김형호의 지갑에 손을 대고 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 갑자기 잠에서 깬 김형호. 자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지갑을 만져? 이에 당황한 박수철. 자칫 도둑으로 몰려 신고를 당할까 두려워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김영호의 목을 조른 것이다. 그리고 아까부터 호시탐탐 노렸던 지갑을 열어보는데 뭐야? 10,000원밖에 없어? 아, 나 재수가 없을라니까 진짜.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김영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자 다급해진 박수철.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고 말이야. 지갑은 왜 가지고 다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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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영호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혹시나 증거가 남을까 걱정한 박수철은 걸레로 자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지워가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현장을 뜬 박수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는 남아있었다. 1시간 전 제가 할게요. 그래.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에 끈 박수철. 이후 벌어진 몸싸움 도중 재떨이의 담배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이를 박수철은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담배 꽁초에 남아있던 DNA 덕분에 박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무언의 목격자 DNA 감식 어떻게 이루어질까? DNA 감식은 유전자 감식실에서 이루어진다. 검찰에서 넘어온 각종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 바코드가 찍힌 DNA 시료는 DNA 추출실로 옮겨진다. 수형자의 DNA 정보는 바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와 함께 필요 없는 세포는 버리고 구강 상피 세포만 남겨두기 위해 특수 용액으로 거른다. 채취된 구강 상피 세포에서 또다시 필요한 DNA만 추출해내기 위해 조직을 분해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검출된 DNA는 국가수와 대검,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사건 해결에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DNA는 그 사람의 신체 내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그 모든 DNA가 다 동일한 그런 예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추출된 범죄자의 DNA는 냉동고로 이동, 이곳에서 보관된다. 유전자 감식실 내에서도 전문 핵심 연구원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것.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DNA는 폐기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는 문제가 없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여타의 사건들 역시 DNA로 덜미를 잡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DNA 감식 능력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 2008년 한국과 프랑스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당시에도 DNA는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수사팀이 칫솔과 피 등에 남아있던 DNA를 검출, 영아의 DNA와 엄마의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밝혀냈던 것이다. 이후 DNA는 우리나라 사건 수사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 과학수사 시대를 열었다.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덕분에 우리의 뛰어난 DNA 수사력은 세계 언론에 소개되면서 그 위상을 널리 알렸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건 현장에 남아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는 DNA.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 DNA 감식 기술은 장기 미제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의 범죄 수사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대.
그들이 있는 한 더 이상의 완전 범죄는 없다.